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새벽입니다. 전은책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블랙먼데이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 증권시장이 올해대로 화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 수준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앞다투어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려 세계기관, 경찰, 검찰에다가 공수처까지 덤벼들고 있습니다. 소영웅주의에 빠져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속수사 원칙을 설파하는 공수처장도 있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에 순응을 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아직 국헌문란의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내란죄라며 당장 구속하라는 자들이 과연 법률가들입니까?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미친 날뛰는 자 중에 평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요? 그들이 모두 임명장을 받을 때는 고개를 숙여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다들 권력의 아부와 아첨을 일삼다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상전의 궁지에 내몰리자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양 그 상전을 남보다 자신이 먼저 잡겠다고 설치는 자들, 이들이 배신자가 아니면 누가 배신자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젠가 당신의 자식이 혹은 당신의 수아가 당신에게 아니면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12월 3일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윤석열은 통치자로서는 참으로 우매한 일을 벌였습니다. 만약 이게 친위 쿠데타라면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 쿠데타를 기획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게 과연 김용인일까요? 대통령 책상 위로 날아드는 수많은 정보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왜 대통령은 평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뒤에 달랑 병력 280여 명을 국회에 보내 자신의 반대 세력을 진압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무런 전략도 없었습니다. 45년 전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당시 그 당시 같은 사회 혼란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성안으로 가면 종북 좌파가 선거를 농단한 비상계엄의 명분을 찾을 수 있다고 속삭인 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저는 어렴풋이 짐작합니다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우리 정치판에 누가 정상배이며 누가 가짜인지 모두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에 있는 자들은 이렇습니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천하의 잡범을 정치 지도자로 찬양하던 자들, 권력의 아부에서 얻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권세를 피우던 자들, 그게 아니라면 어떡하든 미래 권력 눈에 들기 위해서 줄을 쓴 자들, 자, 이런 세부유 이런 자들을 제외하고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려는 자는 몇 명일까요? 아마 손가락으로 세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의 자살골이 적어도 이 나라에서 누가 정상배이고 누가 진정한 정치인인지 구분하는 계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어떻든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통치행위 이론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잘도 써먹던 이론이었습니다. 예컨대 김대중은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 5천만 원 달러를 보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발각이 됐는데 결국 통치행위 이론으로 덮었습니다. 아무도 김대중을 수사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문재인이 도보다리 위해서 적장인 김정은에게 건네준 국가 2급 기밀이 들어있다는 USB도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들은 통치행위로 포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는 왜 통치행위가 되지 못하고 내란 행위로 평가를 받을까요? 입 달린 사람은 모두 내란죄라고 합니다. 조중동 사설까지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거기에 순응을 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연 내란죄일까요? 어제는 느닷없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모의된 내란 행위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사전에 모의가 됐다. 추미애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계엄사령부의 겸사합수본부 운영참고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제주폭동, 그리고 4.8 예순반란, 부산 소요 사태, 그리고 1979년 11.6 사태 등등을 들었습니다. 추미애는 이 문건이 지난 11월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이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이 돼서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충암파 전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인영이 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방첩사는 기무사령부의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를 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이 됐을 것이다. 과거 보안사의 후신 기무사가 이른바 계엄령 문건 이런 것이 빌미가 되어서 해체 수순을 밟았죠. 문재인 정권 때 말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방첩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소속원들이 계엄이라면 아주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계엄 선포 후 부대가 출동한 시간은 4일 새벽 1시가 넘어섰다. 그래서 국회와 선관위 근처까지 갔다가 복귀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방첩사가 계엄을 사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여인영은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 후 그 사실을 알았다며 그 이후 1년의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일만 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영은 입장문이 끝에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언론에는 심지어 대북작전도 방첩사가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물풍선 띄우는 곳에 원점 타격을 해라. 이런 대북작전, 이건 방첩사와 하등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원은 정치판의 혼란을 막는 영장 기각을 하고 국방부도 이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라며 군장성 4명의 통신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만든 조직인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죠.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이 거창한 이름의 수사단이 지난 7일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장성 4명의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그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사기관 간에 수사 내용이 중복이 있었다. 법원이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각을 했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하면 그 특별수사단은 통신회사 서버를 통해서 관련자들이 통화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계엄 모의와 실행 당시 명령 계통 등을 파악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그 역시 모두 이번 비상계엄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국방부입니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에서 한 말인데 도대체 이 당연한 말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 표결이 불성립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부결된 겁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고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외관적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치 식물 대통령 같다고 해야 합니까? 한동훈은 노골적으로 자신과 한덕수 2인 체제인 양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한동훈에게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당의 이름을 하겠다. 자, 그렇다고 한동훈에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민주국가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게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국정 운영의 권한을 넘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한동훈은 마치 점령군 같은 모습을 비쳤습니다. 그는 12월 8일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담화에서 둘이가 나란히 섰죠. 그 공동담화에서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데서 손을 뗀다. 말하자면 식물 대통령이다. 그래서 9일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이 한 말, 여전히 군 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게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자초지종은 또 이렇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자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있다. 자, 그러자 기자들이 내란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하규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가지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거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권한이 있다. 당연하죠. 현재 군 통수권자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 기자는 왜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라고 했을까요? 12월 8일 검찰 비상겸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이라는 벼락 감투를 쓴 박세현 서울고검장, 그 서울고검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 때문입니다. 그는 한동훈과 고교 대학 동문입니다. 박세현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온 데는 누구보다도 한동훈이 책임이 큽니다. 한동훈은 8일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를 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늘 말하는 것이 이것이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쫓겨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 질서 있는 그리고 조기 퇴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 단축하고 아주 평화롭게 하야를 해라. 때가 되면 하야를 하라. 바로 그런 겁니다. 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 윤 대통령은 국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식물 대통령으로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8일 오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에서도 배치되느냐? 한동훈이 한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외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아마도 일반 행정에 조금 한 발 더 가는 것이 군 통수권이고 또 거기서 한 발 더 가는 것이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를 하는 것,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동훈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발표 당시부터 헌법과 법률에 아무 근거가 없는 임의적 직무배제, 말하자면 윤 대통령 스스로 이선 후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이제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 당과 정부가 언론을 해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의 담화 발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들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법과 규정을 따지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 고유의 권한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도 법률가이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은 헌법학 교과서를 찾아보면요, 거의 통설이 되어 있는 학설입니다.
단순히 제 개인의 단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담화문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권한으로 국군 통수권, 선전포고권, 계엄선포권 등등 헌법에 명시된 이른바 비상대권을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 적혀있는 비상대권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국군 통수권, 선전포고권, 계엄선포권. 말하자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부의 한덕수와 여당의 한동훈이 대통령의 권한 정지를 밝혔지만 국군 통수권, 계엄선포권, 선전포고권 같은 비상대권은 엄연히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언론이 비판하는 겁니까? 무슨 자격으로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중한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8일 4일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 대통령은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히 이를 제거했습니다. 12월 7일 담화 하루 전에는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게 박선영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걸 좌파 신문들이 아주 씹었더군요. 왜 인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 6일에는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1차장 거기에 오호룡을 임명을 했습니다. 홍 장군인가 하는 자를 면직을 시켰죠.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언론 보도로 알려졌던 루머성 폭로에 대해서도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지전 유도를 위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자, 이 의혹에 대해 이승준 합참 공보실장이 밝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합참 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 받은 적이 없으니까 거부한 적이 없죠.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고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사항에 대해 수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연태 707 특임단장도 지금 언론에 퍼진 가짜뉴스를 비판했습니다. 김용현이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150명이 되지 않게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실을 밝힌 것입니다. 왜 150명인가 하면 최적 과반 이상으로 비상계엄 해제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순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50명이 안 되게 끌어내라.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과 함께 국방부 내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벙커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 지시를 내리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기자들은 이런 놀라운 질문도 했습니다.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있는가? 참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전화규의 답이 이렇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기자들이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후 윤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경로했다는 게 사실이냐? 하도 윤 대통령과 이 경로했다 이런 말이 계속 그동안 흘러나오니까 이번에도 김용현에게 경로했다 하는 루머가 떠돈 겁니다. 전 대변인이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그런 사실은 없다. 요즘 이 나라는 정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한창입니다. 그런 권력 다툼 중의 하나가 훗날 드라마의 소재가 될 내용입니다. 참 코미디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에 지금 윤석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대통령을 두고 수사기관 세 곳에서 모두 윤석열이 임명을 한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기관 세 곳에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권력기관들이 내란죄 수사에 조직 명운을 건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최상병 관련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1년 넘도록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온갖 비난을 사던 공수처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언론은 새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쟁탈전을 벌이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을 해서 현직 대통령을 처음으로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중앙일보는 2016년부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수사 때 검찰과 특검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서 출국 금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을 이어받아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떼꾸수기 됐죠. 그 특검과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잠깐 전직이었는데 구속될 때까지 잠깐 전직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출국 금지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아주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검경은 13일까지 사건을 모두 잊혀봐라. 이재성 공수처 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를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 독립된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수사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 박승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심의에 참석을 한 점,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해서 불법계엄에 가담을 한 혐의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점, 그런 점점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참 우리 공수처 대단합니다. 이러자 검찰과 경찰은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검경은 공수처 이첩 요구를 법리에 따라 검토 중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이첩 요구 시한 요건, 범위 등 세부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뭉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정수 경찰 국수본부장은 이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수사 주체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공수처는 사실 오동훈 처장과 이재성 차장을 포함해서 가용한 검사가 불과 11명에 불과합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를 하면 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 지난해부터 1년여 벌여온 최상병 관련 수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란죄 수사에 뛰어든 데 대해 국가 중대사건 수사 역량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신문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검찰 특수본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에서 핵심 주동자인 김용인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8일 가장 먼저 확보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했죠. 그리고 9일에는 김용인에 대한 3차 조사를 벌이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13일까지 사건 이첩을 최종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죄 수사를 세 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모두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월요일은 블랙먼데이였습니다. 제발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정치판의 불확실성이 진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든 이처럼 국가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서로 잡겠다고 각축전을 벌이는 것을 후세 사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를 이렇게 만든 것은 자기가 살겠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걸 하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문재인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죠. 그리고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또 경찰은 내란죄 등 모든 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 그리고 경제 이 두 가지 범죄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그러나 부패 범죄 중에 하나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며 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좀 우기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내란죄 같은 범죄를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어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적으로 윤석열은 죄가 있다면서 누가 먼저 구속시키느냐 이런 내기를 하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이 너무 처참합니다. 공수처장 오동훈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는 왜 했는가요? 그 답은 오동훈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죠. 공직자는 무릇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